네, 딥스테이트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내통 스캔들을 딥스테이트가 어떻게 조작했는지 여부를 애누리 없이 다 미 국민들 앞에, 미 국민들뿐만 아니죠. 전 세계인들을 상대로 공개하려고 지시를 내리자 딥스테이트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앙일보 원영석입니다. 오늘도 오베드 라이브를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하기 앞서 여러분의 많은 후원 바랍니다. 여러분 정성이 저희 프로그램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후원 링크는 이 밑에서 페이팔이라고 시작하는 그 링크를 클릭하면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후원해주신 여러분께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존 브래넌 전 CIA 국장 인터뷰를 했는데요. 뭐 여러 언론사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라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명령을 불복종할 것이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썩은 사람이 CIA 국장하고 앉아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노릇이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정부였기 때문에 너무나 부패했던 정부였기 때문에 이런 공산주의자였던 존 브래넌 같은 사람이 CIA 국장을 할 수가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John Brennan hopes individuals of conscience will block Trump's declassification order. 이거 모든 문건을 공개하라는 그 명령에 불복종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존 브래넌이야 이제 나갔으니까 이런 얘기를 민간인 신분으로 그냥 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도 전직 CIA 국장이 현 대통령을 상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반역죄죠, 반역죄. 반역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기밀 다룰 수 있는 그 권한까지 박탈시켰죠, 트럼프가.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 현 국장이죠. 그리고 댄 코츠, National Intelligence 국장, 그리고 로드 로젠스타인 현 법무부 차관, 다 트럼프 명령에 불복종해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크리스토퍼 레이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을 한 FBI 국장인데 그 사람이 거역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바로 잘리죠. 명령 불복종으로. 그러니까 잘리더라도 맞서 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통령 말을. 이런 말도 안 되는 세상이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주류 언론들이 계속 펌프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을 조성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모든 것을 다 공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은 National Intelligence Director 댄 코츠가 갖고 있다고 합니다. 댄 코츠라는 이름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댄 코츠가 이거를 과연 공개하느냐 안 하느냐. 제가 볼 땐 공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명령인데 어떻게 거역해요? 트럼프 대통령은 주류 언론에서는 말도 안 되게 선출됐다고 그렇게 굳세게 믿고 있지만 말도 안 되게 선출된 게 아니죠. 306명의 선거인단 압승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게다가 역대 최고의 대통령 중에 한 명으로 벌써 거론되고 있어요. 보수 진영하고 중도 진영, 트럼프 지지파 진영에서는 벌써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높게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좌파 진영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좌파 진영이라는 거는 주류 언론을 주로 얘기하는 겁니다. 주류 언론, 그 다음에 민주당, 그 다음에 할리우드,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거기서는 이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트럼프 정책이 다 이 사람들이 원하는 정책에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대다수 미국인은 중산층, 그리고 저소득층, 그리고 좀 제대로 정신이 박힌 사람들은 트럼프를 지지하거든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앞뒤 전후 다 상황을 보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알면은 민주당이. 부패 정당이에요, 민주당. 트럼프 캠페인 러시아 내통 스캔들이 어떻게 조작됐는지를 알면은 부패하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1,300만 달러나 돈을 주고 그거 끄집어냈잖아요. 힐러리 클린턴 캠페인하고. 어쨌든 이 브래넌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환경을 만든 게 또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입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가 오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사실상 법무장관이 없는 상태로 일하고 있다. I don't have an attorney general. It's very sad. 나는 법무장관이 없다. 매우 슬프다. 당연하죠. 대통령이 자기 따르는 그 법무장관이 없다는 것은 슬픈 일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확실히 민주당이 이런 쪽에서는 훨씬 더 잘 뭉쳐요. 버락 오바마가 부패한 대통령이었지만 그 밑에 있었던 법무장관들을 보면 로레타 린치 전 법무장관이 있었죠. 여자 흑인 법무장관. 그리고 또
에릭 홀더, 역시 흑인 법무장관 에릭 홀더가 있었는데 둘 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부패한 그런 인물들이거든요. 특히 뭐 제가 볼 때가 아니고 그게 팩트예요. 왜냐하면 로레타 린치 같은 경우에는 힐러리 클린턴의 남편인 빌 클린턴을 만났잖아요. 힐러리 클린턴 이메일 스캔들을 수사하고 있는 중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에릭 홀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Fast and Furious, 그 분노의 질주 스캔들, 미국 총기를 고의로 멕시코로 빼돌려서 추적한답시고 멕시코 갱단을 추적한답시고 했는데 그 총에 오히려 그 IC 요원이 국경 수비대 요원이 총 맞아 죽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주류 언론은 거의 보도 안 해요. 극악무도한 거죠. 주류 언론 이런 거 보도 안 하고. 그래도 다행인 게 보수 언론하고 대체 언론들은 보도했기 때문에 알고 조사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에릭 홀더 전 법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법무장관 처음으로 그 연방의회 모독죄로 모독 혐의에 걸렸었죠.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가 오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더 힐에서 이제 그 TV 방송도 저기 인터넷 방송도 하는데 그 힐 TV하고 인터뷰에서 나는 법무장관이 없다. 매우 슬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그 국경에서 돌아가고 있는 것도 마음에 안 든다. I'm not happy with numerous things, not just this. 그러니까 국경에서도 그나마 그동안의 잽 세션스를 그래도 인정해 준 게 저도 조금 약간 점수를 줬던 게 국경에 불체자들을 단속을 좀 철저히 하는가 싶더니 그것도 좀 느슨해지고 있나 봐요. 그래서 트럼프가 국경에서 하고 있는 것도 지금 마음에 안 든다. 모든 게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저라도 마음에 안 들죠. 세션스 같은 사람. 이런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법무장관을 이런 사람을 법무장관으로 앉혔기 때문에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특검이 도입되고 특검 도입되는 일 없었을 거예요. 법무장관이 제대로 정신이 똑똑히 박힌 사람이었다면은. 예를 들면은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전 주지사 혹은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했다면은 이딴 일들은 안 생겼죠. 처음부터. 그래서 루디 줄리아니도 그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두고두고 후회된다고. 자기가 법무장관직을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근데 괜히 이제 국무장관직을 욕심내다가 제가 볼 때는 국무장관직을 욕심냈다는 건 이제 대통령까지 노렸다는 거예요. 루돌프 줄리아니가. 근데 이제 너무 큰 거를 노리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국무장관은 또 주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루디 줄리아니가 내각에 안 들어갔죠.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 게 트럼프를 위해 가장 열심히 싸워줬던 그 인물들 보면은 루디 줄리아니나 크리스 크리스티나 이런 사람들이 다 내각에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트럼프 탓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잘못했어요. 제가 볼 때는 어떤 내각 자리라도 주려고 노력을 했었어야 돼요. 그리고 루디 줄리아니 같은 경우도 설득을 했어야 됐고 단지 제프 세션스가 현역 연방 상원의원이었다고 엘라베마주 연방 상원의원이었다고 이 사람이 또 연방 상원의원 중에 처음으로 자신을 지지했다고 그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한 나머지 이 사람한테 법무장관을 줬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세션스가 한 게 그것 빼고는 별로 없어요. 지지를 했다는 것 빼고는. 게다가 엘라베마주는 그 세션스가 지지를 안 했어도 트럼프한테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주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줄리안이나 그 크리스 크리스티 같은 사람한테 줬어야 마땅하죠. 근데 이제 크리스 크리스티 같은 경우에는 자기 사위인 제러드 쿠신하고 사이가 워낙 안 좋았고 왜냐하면 그 제러드 쿠신의 아버지를 교도소에 들어가게 한 게 이제 크리스 크리스티였거든요. 연방 검사로 활동했었을 때. 그래서 이제 그 제러드 쿠신가 강력하게 반대한 거죠. 그 크리스 크리스티가 법무장관 되는 것에 대해서.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사위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사위 얘기 듣지 말았어야 돼요. 차라리 크리스 크리스티를 법무장관으로 앉혔어야죠.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근데 제가 볼 때는 결국에 더 큰 뜻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뭐 이게 다 일이 꼬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모든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보여지고 오히려 더 좋은 일로 트럼프한테는 오히려 더 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특검 도입이 됐기 때문에 트럼프 캠페인 러시아 내통 스캔들이 조작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화위복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오늘 그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가장 큰 그 업적이 뭐냐? 근데 굉장히 좋은 대답을 했어요.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러시아 내통 스캔들, 트럼프 캠페인 러시아 내통 스캔들. 그러니까 러시아 스캔들이 조작됐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었다는 것.
그게 나의 가장 큰 치적이다. 이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 말에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게 주류 언론들이 이렇게 짜고 치는 고스톱을 쳤다는 것을 이제 국민들한테 알릴 수 있었다는 거죠. 제대로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들이라면은 여기 이 이슈에 있어서는 트럼프 편을 들 수밖에 없죠. 안 그러면은 부패, 범죄 집단들을 지지한다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최소한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제가 말하는 건.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야 뭐 어쩔 수 없지만, 뭐냐면 주류 언론만 철석같이 믿고 있다고 한다면,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뭐 CNN, 이런 데를 이제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뭐 어쩔 수 없죠. 특히 뭐 한국 한인 언론인들이 이제 철석같이 많이 믿죠. 솔직히.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 그런다면은 뭐 이 반대쪽에 어떤 얘기를 하는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두고 탓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알면서도 이쪽 편을 든다? 딥스테이트 편을 든다? 그거는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범죄자 정신을 갖고 있는 거죠. 난 언제든지 범죄 저지를 수 있다. 이 얘기랑 마찬가지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절대 이 모든 내용을 알고서도 그쪽 편을 들 수가 없어요. 저도 만약에 이 일이 예를 들면은 딥스테이트가 2008년에 존 맥케인 편을 들고 오바마한테 이런 극악무도한 짓을 했다. 그러면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죠. 예? 무조건 공화당은 공화당 편, 민주당은 민주당 편, 끝까지 이렇게 편들 게 아니라, 그렇죠? 이렇게 뻐젓이 부정부패한 행위가 드러났는데, 예? 러시아 스캔들을 조작한 행위가 사실상 다 드러났는데 아직까지도 여기 편을 들고 있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민주당 편을. 근데 지금 주류 언론, 글쎄 뭐 주류 언론 기자들까지는 다 탓할 수는 없겠지만 뭐 데스크 지시를 많이 받으니까요. 근데 최소한 그 주류 언론에 있는 그 고위 관계자, 뭐 예를 들면 편집국장이나 뭐 논설위원들, 그 사람들은 굉장히 이거 알고 있을 거예요. 알면서도 이렇게 쓴다는 건 굉장히 극악무도한 인간들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뉴욕 가짜뉴스 타임스예요. 지금은 워싱턴 가짜 포스트라고 할 수 있고 다 가짜뉴스 쏟아붓기 바쁩니다. 이런 중요한 뉴스들을 안 다루고. 예? 피터 스트락하고 리사 페이지, 예? FBI 수사요원들, 트럼프 캠페인 러시아 내통하고 힐러리 클린턴 이메일 스캔들을 담당했던 피터 스트락하고 리사 페이지 간의 문자 내용도 하나도 보도를 안 해요. 예? 얘네들은. 얼마나 극악무도합니까? 거의 안 나오더라도 굉장히 이제 작게 처리하고 톱뉴스로 다루지 못할 망정. 그래서 트럼프가 뭐 안타깝죠. 뭐 어쩌겠습니까? 자기가 골랐는데 그 제프 세션스를.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people that worked with him for, a long time in the Senate were not nice to him. But he was giving very confusing answers. 그러니까 그 법무장관 이제 청문회, 법무장관 인준 청문회 때 그 굉장히 이제 세게 질문을 했다. Not nice to him.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트럼프가. 근데 그때 세션스가 대답이 굉장히 혼동스러웠다. But he was giving very confusing answers.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Answers that should have been easily answered.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것도 왜 괜히 그 혼란스러운 그런 대답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Trump said he was frustrated that Sessions was willing to recuse himself in any case involving Hillary Clinton. 힐러리가 연루된 그 어떤 사건에도 자기는 손을 떼겠다. 이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러움을 표했습니다. Which led to his further recusal in the Russia investigation. 그러니까 러시아 캠페인, 러시아 그 내통 스캔들 그 케이스에서도 손을 결국 뗐다는 거죠. 이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세션스가. 세션스는 진짜 우둔한 미국 역사상 법무장관 중에 가장 우둔한 법무장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이 시점까지는요. 뭐 뒤에 다른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뭐 다른 작전이 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거는 뭐 알 수 없지만 현재 이 시점에서 볼 때 제프 세션스는 진짜 미국 역대 법무장관 중에 최악의 법무장관. 제가 볼 때는 에릭 홀드하고 뭐 로레타 린치는 이제 부패한 그런 법무장관이라면은 세션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아둔한 그런 법무장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I'm disappointed in the Attorney General for many reasons, and you understand that. 나는 법무장관한테 굉장히
그 실망을 많이 했고 당신은 이해할 것이다. 뭐 이거 인터뷰를 했던 사람하고 얘기를 한 거죠. 인터뷰한 사람이 제가 인터뷰를 직접 이거 보진 못했는데 아마 그 벅 섹스턴이라는 전 CIA 요원 출신 진행자가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여러모로 트럼프가 화가 나 있는 지경이죠. 이 법무장관 한 명 잘못 고르면 법무장관만큼은 진짜 대통령하고 완전히 그 같은 그 라인에 들어서야 되거든요. 뭐 법무장관을 같은 라인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최소한 그 대통령의 정책을 좀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 그런 좋은 그 법적 요건을 갖추게 해주는 사람인데 오히려 굉장히 트럼프를 가장 힘들게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제프 세션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사람 통틀어서 오히려 민주당 주류 언론보다도 더 힘들게 했던 게 제프 세션스예요. 그래서 세션스가 아마 그 미드텀 11월 중간선거 직후에 해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트럼프 이대로라면은 같이 못 가요. 남은 임기 동안에 이 사람 데리고 일 못 합니다. 이런 아둔한 법무장관 데리고 누가 일하겠어요? 네? 법무장관이라면은 정말 내각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자리 중에 하나인데 국무장관하고 함께 그 자리를 줬으면 고마워해야 되는데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트럼프 등에 칼을 꽂았죠. 세션스는 배신자 중에 이런 배신자가 없습니다. 저는 정치 보면서 이렇게 막바로 바로 배신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은 그 법무장관 그걸 잘못 고른 것 때문에 굉장히 뭐 꼬였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제가 볼 땐 이제 이게 풀리는 실마리가 될 것 같아요. 그 러시아 스캔들 관련 문건 그 다 공개하라는 그 지시를 하면서 이제 그 파이자 그러니까 해외 감시법원에 딥스테이트가 요청을 했죠. 그 도청을 해야 된다고. 트럼프 캠페인에서 일했던 그 자원봉사자 카터 페이지를 도청하기 위해서. 이제 그거를 오케이를 계속 했는데 그 과정에 이제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배후에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이 있었거든요. 그죠? 트럼프 엑스파일을 토대로 도청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크리스토퍼 스틸이라는 영국천 MI6 요원이 돈을 받고 그것 관련해서는 한 100여만 불 받았대요. 100만 불 정도. 그래서 그걸 받고 러시아 사람들한테 트럼프 엑스파일을 가지고 와서 그걸 토대로 이제 도청을 했는데 이게 트럼프 엑스파일이 완전 가짜거든요. 그걸 토대로 도청을 했다. 그리고 그 도청 허용을 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가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이 질문이. 바로 랏 로젠스타인 현 법무부 차관이 사인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실질적인 실세예요. 지금 법무부 제프 세션스보다 더 영향력이 있는 그런 법무부 넘버 2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 이름이 제가 볼 때는 공개가 될 것 같아요. 그 이번 문건 완전 디클래시파이 되면서 그러면은 탄핵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로젠스타인은 제가 볼 때 옷을 벗게 돼요. 제가 볼 땐 거의 옷을 벗게 될 가능성이 80% 이상이라고 봅니다. 이 사람이 옷을 벗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재미가 있게 되죠. 이 사람이 특검을 도입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이게 잘못된 문건으로 트럼프 캠페인 러시아 내통 스캔들을 조작했다는 게 드러나면은 특검이 왜 도입됐어? 특검이 도입될 이유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특검도 그 순간 수사가 중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오늘 보면은 공화당한테 또 엄청나게 좋은 희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민주당한테는 엄청나게 안 좋은 소식이 돌아갔고요. 텍사스주 19지구 주 상원 보궐선거가 139년 만에 민주당 텃밭이었는데 139년 만에 민주당 현역 의원이 졌습니다. 그래서 공화당 피트 플로레스라는 사람은 이제 신예인가 봐요. 신성. 나이는 좀 있는 것 같은데 처음으로 이제 정계에 입문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겼어요. 139년 만에. 민주당 텃밭에서. 그것도 그 국경 인근이라서 다 인구의 73%가 히스패닉이거나 흑인이래요. 히스패닉하고 흑인들이 다 몰표를 준 거예요. 예? 공화당한테.
이제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가 흑인 지지율이 36% 기록했다고. 그게 제가 볼 땐 절대 그게 가짜가 아니고 진짜입니다. 그 지지율은. 왜냐면은 라스무센 지난 2016년 대선 때 가장 정확한 그런 여론조사 기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라스무센을 여러분께 틈날 때마다 알려드린 겁니다. 그 여론조사 결과를. 근데 흑인 지지율이 36%까지 뛰어올랐어요. 트럼프가 거기에서. 이거 보세요. 73%. 제가 볼 때는 트럼프 인기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139년 만에 민주당 텃밭에서 공화당 후보가 당선됐다. 이거 어마어마한 뉴스예요. 근데 과연 이 뉴스를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이 보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전에 확인할 때까지는 아예 없었어요. 뭐 내일까지 저는 보도 안 한다에 한 표를 던집니다. 왜냐면 이런 거 보도하면은 또 자기네 그 김 빠지게 하니까요. 얘네들은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주류 언론,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 블루 웨이브, 파란 물결이 몰아칠 거라고. 11월 6일에.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48일 남았는데, 중간 선거까지. 오늘 뉴트 깅그리치가 이런 칼럼을 올렸습니다. 뉴트 깅그리치는 이제 전 연방 하원의장인데 이 사람도 트럼프가 이길 거라고 그 예상 적중했죠. 그 뉴트 깅그리치 따르면은 공화당이 지난 2년간 엄청나게 많은 업적들을 이뤘다. 예? 그 트럼프 정부가 너무나 많은 일들을 이뤘지만 과거에 연연할 게 아니다. 경제 좋아지고 막 그러긴 했지만 과거에 연연할 게 아니라 좋은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 미래. 자꾸 과거의 업적에 치적에 안주하지 말고 미래를 제시해야 된다. 이 점을 오늘 강조했습니다. 그 칼럼에서. 이 말은 맞아요. 왜냐하면 그 치적 같은 경우에는 주류 언론이 워낙 안 다루기 때문에 이제 모를 수도 있고, 물론 뭐 그걸 계속 언급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이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항상 이긴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트럼프가 제가 볼 때는 지난 수십 년 동안에 나왔던 정치인 중에서 가장 좋은 비전을 내놨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주 미국의 절반 이상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슈만 갖고, 오히려 트럼프는 이슈를 얘기를 했고, 뭐, 이민, 아니면은 뭐, 관세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은 아예 얘기도 못 꺼냈고, 무역이나, 뭐 관세 무역 뭐 같이 가는 거고, 뭐 규제 완화, 그 다음에 TPP 탈퇴, 파리 기후 협약 탈퇴, 뭐 이런 좋은 지적들을, 이런 좋은 공약들을 계속 강조해 왔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거를 많이 바래 왔고, 근데 주류 언론 민주당들은 정과동을 원하는 거예요. 파리 기후 협약에 딱 걸려들어서 제조업 못 들어오게 그냥 막는 거죠. 왜 좋아하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제조업 여기 못 들어오게 막고 싶은 거예요. 맨날 환경 얘기하면서. 올챙이 죽는다, 새 죽는다, 지렁이 죽는다 이러면서. 그래서 키스톤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키스톤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가 백악관 입성하자마자 바로 오케이 했죠. 민주당원들 사이에서도 제가 직접 인터뷰한 사람들도 그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키스톤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에서 이제 내려오는 그 파이프라인을 말하는 건데 그거는 만들어야 된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가 34,000개가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나오거든요. 근데 오바마가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정말 극악무도한 대통령이죠.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더욱 이 사람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대통령인지 드러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게 숨기려고 해도, 딥스테이트가 다 숨기려고 해도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정의파들도 많이 있거든요. 특히 그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미군 출신들, 장성. 그 사람들은 정의감에 많이 불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군인들 보면은 거의 90% 이상이 트럼프 찍었다고 그러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 군대가 많이 망가졌다고 그래요. 군대에 복무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그래서, 근데 제가 볼 땐 그래요. 오바마가 됐던, 존 맥케인이 됐던, 둘 다 어차피 똑같은 기득권이니까, 희망이 없었던 거죠. 누가 됐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008년, 2012년, 오바마를 지지하긴 했는데, 둘 다 정치인으로서는 완전히 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황은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 딥스테이트가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 떨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 이거 공개되는 것을 문건이 공개되는 것을 막으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주류 언론도 보면은 오피니언들 보면은 다 이거 공개하면 안 된다 난리치고 있어요. 항상 공개하는 것을 투명한 것을 강조해온 언론인데 이게 공개되는 것만큼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CNN,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다 싹 다 원하는 데를 못 봤어요. 주류 언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얼마나 그 안에 썩은 내용들이 있으면은 그걸 가리고 싶겠습니까? 네. 근데 이거 다 공개돼야만 돼요. 전 미국인, 전 세계인이 다 봐야 된다. 왜 전 세계인이 왜 알아야 되느냐? 다 번역된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 많이 번역하니까 뭐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그러니까 다 한쪽 얘기만 들은 거죠. 그것도 잘못된 얘기, 부패된 얘기만, 썩은 얘기만 들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도 인기가 없는 거죠. 해외에서 많이. 근데 이제 이게 밝혀진다는 게 굉장히 이제 희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명령에 불복종하라? 존 브래넌 전 CIA 국장. 명령에 불복종하면 그 자리에서 다 해고죠. 그 사람들은. 이거 공개되는 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왜?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대통령은 모든 문건에 대해서 공개할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개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엇을 공개해? 왜 카터 페이지, 트럼프 캠페인의 자원봉사자로 일했던 카터 페이지를 도청해야만 했는지 그 이유들이 낱낱이 다 나옵니다.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문자 메시지 내용도 다 나옵니다. 이메일이랑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 앤드루 맥케이브 전 FBI 국장, 그 다음에 브루스 오 한인 그 법무부 전 넘버 4, 피터 스트락, 리사 페이지, FBI 수사요원, 리드 수사관, 그리고 FBI 변호사, 리사 페이지. 이 사람들 그런 내용들이 다 공개가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한 5만 건 주고받았다고 그러죠. 리사 페이지하고 피터 스트락. 그럼 뭐 그것도 공개될 것이고, 이메일 공개될 것이고, 다 공개되고. 제임스 코미 지금 또 난리가 났어요. 공개하면 안 된다고.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이. 왜 그렇게 난리 치겠습니까?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공개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는 거겠죠. 네, 오베드 다음 토픽입니다. 네, 브렛 카베너, 연방 대법관 지명자. 이 사람한테 이제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한 여자, 크리스틴 블레이지 폴드. 이상한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갑자기. 나온다고 하면서 원래 의회에 출석하겠다고, 의회에 증인으로 출석하겠다고 얘기를 했다가 지금 번복하고 약간 뒷걸음질 치고 있어요. 약간이 아니라 아주 크게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이 여자가 하는 말이 FBI 수사를 먼저 받아야 된다. 카베나가. 그러면은 내가 한번 의회에 나갈까 생각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또 말도 안 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셋업 같아요. 느낌이. 이 여자가 또 안티 트럼프, 굉장히 안티 트럼프 캠페인에 많이 참여했던 그런 증거가 나왔고, 트럼프 정책을 굉장히 이제 반대하는 그런 인물로도 드러났는데, 물론 뭐 반대한 사람 중에서 반대했다고 뭐 성폭행이 아니라 성폭행을 당할 뻔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 여자가 하는 지금 행동들을 보면은 이상한 내용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갑자기 전부 다 상세하게 기억은 못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크리스틴 블레이지 폴드라는 여성이요. 교수죠. 캘리포니아에서 교수 활동하고 있는데, 또 이 여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의회에 나오기 전에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FBI 수사를 먼저 브렛 카베너가 받아야 된다. 근데 FBI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수사할 게 없다. 지금 팍스뉴스 리포트에 따르면은 수사할 게 없대요. 36년 전 일이고 수사할 게 없고, 또 이 여자가 말하는 그 증인들, 그때 현장에 증인들이 여러 명 있었다. 그 증인들이, 이 여자가 언급한 증인들이 싹 다 이런 일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예 기억도 못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브렛 카베너는 그 파티 자체가 아예 존재했는지 여부도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 나왔어요. PJ라는 남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이 남자 이름이, 이 남자 이름도 패트릭 스미스라는 남자가 그때 있었대요. 그 파티에. 이 여자에 따르면은. 근데 패트릭 스미스는 오늘 성명을 발표했는데 나는 아예 그런 파티가 기억도 안 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카베나가 그럴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I understand that I have been identified by Dr. Christine Blasey Ford as a person she remembers as PJ, who supposedly was present at the party she described in her statements to the Washington Post. 그러니까 나를 증인으로 언급한 것 같은데 크리스틴 포드가 PJ라는 남자가 이제 나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 성명을 저기 CNN한테 보냈는데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I am issuing this statement today to make it clear to all involved that I have no knowledge of the party in question, nor do I have any knowledge of the allegations of improper conduct she has leveled against Brett Kavanaugh. 그러니까 나는 그 파티에 있었던 거 기억도 안 난다. No knowledge of the party in question. 그리고 Brett Kavanaugh가 그 여자한테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도 전혀 난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로 또 이렇게 썼어요. 이 남자가 Personally speaking, I have known Brett Kavanaugh since high school, and I know him to be a person of great integrity. 나는 그 개인적으로 Brett Kavanaugh를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냈고 굉장히 성실한 친구다. 그다음에 a great friend, 굉장히 훌륭한 친구다. 그다음에 and I have never witnessed any improper conduct by Brett Kavanaugh towards women. 여자들 상대로 그 무례한 행동을 한 것을 나는 한 번도 못 봤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척 그래슬리 법사위원회 상원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금요일까지 대답해라, 여자. 금요일까지 대답해. 뭐 대답 안 하면은 그냥 우리 인준 표결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이 여자가 끝까지 그냥 버틸지. 끝까지 버티면 뭐 인준 표결을 하는 거죠. 아니면 금요일 전에 청문회에 임하겠다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비공개로 열어주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여자도 되게 이상한 게 자기 프라이버시 얘기하면서 이런 식으로 자기 이름을 공개를 했고 본인이 거짓말 탐지기도 뭐 자기 말로는 패스했다고 그러고 근데 이 거짓말 탐지기도 그대로 믿을 게 못 되는 게 계속 실패해도 예를 들면 민주당하고 작당해서 이거를 짰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계속 그 테스트에서 통과될 때까지 그럼 통과된 거 기록만 보여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걸리다가 브렛 카베너는 바로 즉각 나는 무고하다. 청문회에 임하겠다. 그렇게 밝힌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공은 그쪽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여자한테. 제가 볼 때는 이거 다 셋업 같아요. 결국에는 증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인준 통과에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그때를 연상시켜요. 제가 그전 오베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클래런스 토머스, 그 흑인 대법관,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연방 대법관이죠. 클래런스 토머스 흑인 대법관이 그 인준될 때도 그때도 이제 브레이크를 걸었던 게 애니터 힐이라는 그 여자가 이제 갑자기 나와가지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진 않고 성희롱을 당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말을 할 때 좀 그 성적인 발언들을 계속 얘기했다고 뭐 그런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애니터 힐 같은 경우에는 뭐 코카콜라 캔에 뭐 여성의 음모가 들어갔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클래런스 토머스가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뭐 좀 심한 그런 농담을 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여자가 나타났죠. 그것도 성희롱 당했다. 근데 결국에는 많은 사람이 미국인 여론조사에서도 이 여자를 안 믿고 클래런스 토머스 편을 많이 들어줬어요. 왜냐하면 클래런스 토머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흑인이고 연방 대법관이 되려고 하니까 주류 언론하고 민주당 내러티브에 맞지 않는 그런 인물이다. 얼마나 싫어하겠느냐. 왜냐하면 흑인이면 무조건 민주당 편, 무조건 극좌 이런 식으로 그 내러티브를 펼쳐왔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그거에 반하는 그런 인물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인 연설을 한번 했었는데 연설보다는 증언이죠. 청문회 때. 그러면서 많은 미국인이 물론 뭐 절반까지는 아니지만 뭐 싫어하는 사람도 있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절반 이상은 굉장히 이 사람이 성실하게 그 판사로 활동했고 대법관으로 될 만한 그런 인물이구나라고 느꼈기 때문에 넣었던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보수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제 보수 진영하고 공화당 진영에서 탄력을 크게 받았기 때문에 이제 연방 대법관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역사적인 일이었죠. 뭐 흑인 대법관 뭐 탄생하면서 지금까지도 공화당 진영에서는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대법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말할 것도 없죠. 당연히 클라렌스 토머스 아마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대법관 중에 한 명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이 크리스틴 포드라는 여자가 그냥 무조건 안티 트럼프 부르짖고 트럼프를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게 다 시간 끌기 작전이거든요. FBI 수사해야 된다. 먼저 카바나를 확실하게 조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시간 끌기. 그래서 중간 선거 이후로 그 연방 대법관을 뽑을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시간 끌기 작전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가 뭔가 정치 냄새가 나는데 이런 비난을 맹렬하게 받고 있는 겁니다. 특히 오늘 많이 이렇게 돌아섰어요. 심지어 그 여자 크리스틴 포드 편이라고 생각한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돌아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농객들 중에. 그리고 캘리포니아 연방 상원의원 다이안 파인스타인조차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여자가 솔직하게 다 얘기하는지 난 모르겠다. 그 정도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상황이 그 여자한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봤는데, 수잔 칼럼스 같은 경우에도 공화당 의원이긴 하지만 이 여자도 여자기 때문에 안 밀어주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오늘 트위터에 이렇게 올렸어요. I hope that Dr. Ford will reconsider and testify before the Senate Judiciary Committee on Monday. 다시 재구하길 바란다. 이 닥터 포드, 크리스틴 포드가. 그래서 월요일에 그 청문회 때 나오길 바란다. 트럼프 대통령도 오늘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그 수잔 컬런스가 It is my understanding that the committee has offered to hold either a public or a private session, whichever would make her more comfortable. 그 여자 편의에 따라서 이거를 뭐 공개로 하든지 뭐 비공개로 하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오늘 그렇게 밝혔습니다. 이 여자가 나오길 바란다. 월요일에 나오길 바란다. 나도 그걸 원한다. 그러면 굉장히 흥미롭게 될 것이다. 만약에 안 나올 거면은 자기는 뭐 인준을 그대로 이제 이 표결이 그대로 가길 바란다는 그런 발언을 했고요. 어쨌든 그 척 그래슬리 법사위원장이 이제 제일 중요한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뭔가 이상하다. 그 척 그래슬리가 이제 그러면서 abuse of this confirmation process. 인준 절차가 뭔가 이게 잘못되게 이게 그 장난질을 하는 것 같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delay and obstruction. 연기시키고 이거를 obstruct하고 방해하고 with every argument available.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걸 다 집어던져서라도 이거를 자꾸 방해하려고 하는 것 같다. 맞는 얘기죠. 그러면서 Grassley reiterated that Monday's hearing would remain on the calendar despite Democrats' objection. 그러니까 월요일에 그 청문회는 무조건 열 거다. 그러니까 브렛 카베너 나오게 하겠다는 거죠. Despite Democrats' objection. 민주당이 반대하더라도 월요일에 의회 청문회를 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I will view any additional complaints about this process very skeptically. 앞으로 또 딴지 거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볼 것이다. 이제 아예 그렇게 대놓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백악관에서는 카바너 명예를 실추시키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주류 언론하고 민주당이 그렇게 난리치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그래슬리가 또 그 포드 변호사한테 서한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You have stated repeatedly that Dr. Ford wants to tell her story. 그 변호사한테 야 너가 너가 대변하고 있는 그 크리스틴 포드가 계속 자기 스토리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I sincerely hope that Dr. Ford will accept my invitation to do so. 내 초청을 받아들이길 바란다. Either publicly or privately on Monday. 월요일에 공개로 하든 비공개로 하든. 그 다음에 뭐 일부 의원들은 그 자기 보좌관들 보냈다고 그래요. 캘리포니아에. 그래서 이렇게 직접 얘기를 한번 들어본다고 한다는 그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게 뭐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어쨌든 그 파인스타인 admits she can't be sure accuser being completely truthful. 다이안 파인스타인 연방상원의원, 캘리포니아 연방상원의원, 여자 상원의원.
연방상원의원은 이 여자가 100% 솔직하게 말하고 있는지 여부를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굉장히 지금 의심스러운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여자가 지금 의심이 간다는 거죠. 물론 뭐 당했을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지만 지금 이 모든 정황이 돌아가고 있는 걸 보면은 뭔가 민주당이 꿍꿍이를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이 여자가 같이 합작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의심을 하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증언하겠다고 했다가 지금 빼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 공은 그 여자한테 넘어간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베드 다음 토픽입니다. 트럼프 정부 관세 폭탄이 효과를 발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격화하면서 중국에 진출한 유럽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중국 밖으로 옮기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그렇게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보도했는데요. 이 신문에 따르면은 그 유럽연합 상공회의소가 최근 200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54%가 미국, 중국 무역 전쟁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고 응답했습니다. 응답 기업 중에 7%는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 중국에 있는 생산 기지를 중국 밖으로 이미 옮겼거나 옮길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고요. 또 유럽연합 그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유럽연합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많은 유럽 기업이 무역 전쟁으로 받을 수 있는 타격을 평가하고 있어서 중국 밖으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는 회원사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 기업 중에 미국 내 생산 공장을 옮겼거나 옮기고 있다고 답한 기업 비율도 5.2%나 됐는데요. 글로벌 기업들은 미국에서 수입해서 중국에서 조립하는 핵심 부품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피하려고 지금 중국 대신 베트남, 필리핀 뭐 이런 동남아 지역으로 생산 공장을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볼 땐 이것도 해답이 될 수 없다고 봐요. 트럼프는 물론 뭐 중국보다는 관세 비율이 낮긴 하겠지만 그래도 관세를 부과할 겁니다. 제가 볼 때 트럼프는 베트남하고 필리핀 상대로도 관세를 분명히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의 많은 제조업이 그쪽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중국하고 멕시코에서는 그 빨아먹을 만큼 빨아먹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시체말로 더 이제 다른 제조업 국가를 찾고 있는데 이제 베트남을 많이 겨냥을 하고 있고 실제로 베트남에서 이제 공장 많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트럼프는 왜 우리 일자리가 절로 가야 돼?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이제 트럼프가 그 무역 정책이 어떤지. 그래서 트럼프는 오로지 미국 공장에서 만드는 제품을 원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이거는 이제 단지 미제를 많이 만들자 이게 아니라 일자리 때문입니다. 일자리. 트럼프는 미국인 저소득층하고 중산층 일자리를 만들려고 혈안이 돼 있는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24시간 아마 이것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일 중심이 되는 게 일자리. 그래서 자기가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역대 최고의 일자리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것만큼은 내가 약속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든 그 정책을 보면 일자리예요, 결국에. 물론 이제 최고 부자들은 싫어할 수도 있죠. 일자리가 미국에서 늘어나건 말건 이 사람들은 알 바 아니거든요. 자기 주식이 오르는 걸 원하고 이사진 행복해지는 걸 원하고 그 자기 돈 이렇게 더 축적하는 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트럼프는 이걸 근본적으로 다 흔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결국에는. 그래서 유럽 기업들은 미중 무역 전쟁이 중국의 경제 성장 속도를 늦추고 수백만 개 일자리를 빼앗아갈 뿐만 아니라 무역 감소, 교역 감소, 생산 원가 상승, 그리고 중국 내 수요 감소 이런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뭐 주류 언론의 내러티브죠. 이것도 결국 보면. 그래서 어쨌든 뭐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그런 피해를 피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유럽연합 그 상공회의소는 유럽 기업들은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타격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러면서 중국이 시장 개방을 확대하고 국유기업 주도의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한 개혁을 단행한다면 무역 갈등을 피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대만 기업들도 그런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만 언론들에 따르면 대만 정부는 그 18일에 20여 개 기업이 무역 전쟁 여파를 우려해서 대만으로 돌아오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기업들 복귀를 돕기 위해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행정적인 지원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중국 본토에서는 중국 기업까지 포함해서 모두 10만여 개의 대만 회사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차잉용완 총통 집권 이후 본토하고 이렇게 날을 세우고 있는 대만 정부는 대만 유턴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은 갈수록 격화되고 있고 그 피해는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외국 기업이 고스란히 그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이걸 노렸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2천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그렇게 밝혔고, 중국도 여기에 맞서서 600억 달러 규모 미국산 제품 보복 관세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난주에 그 미국 상공회의소가 430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 응답기업 4분의 3의 미국이 2천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거다,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특히 응답기업 47%는 이런 관세 부과가 중국 내 미국 기업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게 바로 트럼프가 강력하게 원했던 거거든요. 외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 특히 공장들, 다 미국으로 다시 빨아들이고 싶은 게 트럼프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걸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혀 놀라울 게 아니죠. 이거는 근데 이제 많은 기업들이 트럼프가 말뿐이겠지. 지금은 이제 트럼프가 말뿐이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드뭅니다. 실제로 자기가 이렇게 말을 내뱉으면은 실행에 옮기고 있다는 것을 많이 이제 인지하고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도 그 민주당 큰손 한 명하고 뭐 이렇게 식사하는 그런 자리를 가졌는데, 그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난 트럼프 대통령처럼 그렇게 공약을 그렇게 확실하게 잘 지키는 대통령은 태어나서 처음 봤다. 이분이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인데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지지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공약 지키기에는 엄청난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게 현재 미국 정치의 현실이에요. 지금 현재 트럼프 정부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니까 그 칭찬을 받을 만한 면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렇게 민주당 그런 큰 손이 얘기할 정도면. 근데 주류 언론은 이걸 알면서도 이제 애써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연 11월 중간선거에서 이제 과연 주류 언론이 그렇도록 원하고 그토록 바라는 블루 웨이브가 형성될지, 아니면 또 한 번의 그 2탄, 충격, 쇼크 2탄. 1탄이라고 하면은 이제 2016년 트럼프가 이긴 게 큰 쇼크라고 할 수 있겠고, 그 쇼크에 버금가는 두 번째 그 시퀄 2탄 쇼크가 나올지, 쇼크 2탄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오베드 라이브는 좌와 우를 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논하는 시간입니다. 영석의 오베드,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후원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누르면 새 에피소드가 나온 대로 곧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